부정적분과 정적분 RPM 대표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요. 자, 7번째 문제네요. 자, 점 0,3을 지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y는 아니죠. y는 여기다 x를 넣기만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어떤 점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 그죠? 이걸 뭐라 불러요? f'a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f'x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미분계수 정의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f'x를 뜻하는 거고요. f'x가 2x 플러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f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f'x를 적분해주면 fx가 나오는 거니까 자, 적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c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fx예요. 자, 이것이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0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f0 x가 0일 때 3이라는 얘기는 0을 넣었을 때 이것이 3이 나온다는 얘기는 c가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왜냐하면 f0가 3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fx는 이제 완벽하게 다 구해졌고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됐고요.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언제나 x에다 1을 넣었을 때는 개수합이라 그랬죠? 7이 됩니다. 그죠? 개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곡선 y는 3x 제곱이네요. 자, 그림이 조금 흐리게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뭐 y는 3x 제곱이죠. 3x 제곱. 자, 3x 제곱과 직선 x는 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 자, 구간 0,1을 n등분한 각 구간을 밑변으로 하고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는. 자,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문제를 딱 보고 일단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구분구조법은 이라는 건 알겠고 0,1을 n등분했다라는 말에서 일단 여기를 이제 n등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각 구간을 밑변으로 하고 이걸 밑변으로 하고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높이를 그죠? 이 함수값의 높이를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첫 번째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고요. 밑변을 곱해주면 또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정의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적분의 정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냥 뭐 가보시면 되겠죠. 자, 요 밑변의 요 폭은 0부터 2까지니까 2를 n으로 나눠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요 위치는 0 플러스 n분의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0 플러스 n분의 2에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죠? 0으로부터 두 칸 전진한 거니까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요 2, 자, 요 위치는 0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여기가 이제 n번째가 될 거예요. 요거 잡아내는 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정적분의 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함수값을 잡아야 되니까 자, 요 함수값은 요 값을 요 x에다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요 함수값은 3에 x 대신에 뭐가 0 플러스 n분의 2가 들어가죠. 이렇게 제곱이 됐겠죠. 거기다 밑변의 길이 n분의 2를 곱한 것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3에 마찬가지로 x에 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높이가 돼야 되니까 그죠? 요 값이 높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x로 들어가게 되고 3의 x제곱이니까 3의 0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밑변의 길이 n분의 2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제 요 값이 들어가야 돼요. 3의 0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n 이거의 제곱에 n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 이게 두 번째 직사각형, 이게 n번째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요걸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면 요 안에 들어가는 놈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답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요걸 이제 시그마로 바꾼다면, 자, K가 1부터 N까지로 갈 수 있겠고요. 3에 여기가 0 플러스 N분의 2에, 자, 여기가 1, 2에서 여기가 N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K가 되겠죠?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가 지금 N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SN이니까 여기에 이제 리미트만 붙이면 돼서 뭐 문제가 없는데 이 뒤에가 지금 n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1이어야 돼요. 이 부분이 n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를 앞으로 보내서 모양을 한번 잡아줘야 되겠네요. 2가 앞으로 나가고 K가 1부터 N까지 3에 0 플러스 N분의 2에 K에 제곱이 되고 여기가 이제 N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n분의 2가 되는 게 차라리 난데 이건 앞으로 뽑아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언제나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오타인가? 선생님 이거 잘못 쳤나요? 여기가 2라면 요게 답이 될 거고요. 여기가 n분의 1이라면 요 2까지 포함한 여기가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해보면 8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급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적분해, 이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니까, 계산할 때는 0부터 2까지 3x 제곱에 dx를 계산해주면 돼요. 자, 요거 적분하면 x의 세제곱에다가, 그죠? 부정적분이 x 3승이죠? 자, 2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니까, 8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8이라는 것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2 아닌가 싶은데, 그죠? 2면 요게 답이에요. 2면 요게 답이고요. 자, 만약에 거기가 1이라면 2 앞으로 뽑아낸 요게 답이 되겠죠. 자, 8번이었고요. 자, 9번입니다. 자, 다음은 밑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h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피를 우리가 구해보고 싶은데,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넓이는 직사각형으로 하면 되지만, 부피는, 자, 직육면체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육면체로 이렇게 쭉 잡아나가면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뿔의 높이를 n등분하여 각 분점을 지나고, 밑변의 평행한 평면으로 정사각뿔을 잘라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밑면의 넓이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쪽에다 그릴까요? 자,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죠? 높이가 지금 h인데요. 이거를 n등분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n등분으로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높이가 h인데, 그죠? 그러면 요 한 칸의 높이는 요 한 칸의 높이는 전체가 h니까 그거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h가 되겠죠. 요게 다 똑같은 등분으로 한다면 요렇게 된다면 그죠? 그죠? 그러면 요 높이가 h니까 이걸 n등분했으니까 요 한 칸은 높이가 n분의 h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 삼각형과 요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 전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닮은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높이는 h고 한 변의 길이가 a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요 높이가 n분의 뭐가 되죠? 요 높이가 뭐가 돼요? 전체를 n등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거부터 갈까요? 요 첫 번째 거부터 갈까? 그러면 일단은 요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뭘로 할까요? 좀 애매하네. 그렇죠?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로 갑시다. 그럼 전체 삼각형이 어쨌든 이 비율은 a 대 h의 비율인데, 그죠? a 대 h의 비율인데 높이가 요거 한 칸일 때, 즉 n분의 h죠. 요 한 칸이 n분의 h가 될 때 요 한 변의 길이는 요게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n분의 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한 칸의 길이가 바로 여기 있는 요 n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요거 한 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제곱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 넓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죠?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칸은 요게 똑같이 A 대 H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N분의 H의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높이가 여기 한 칸이 N분의 H니까 2배면 N분의 H의 2배가 될 거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N분의 A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비율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N분의 2A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또 제곱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은 요 직육면체 그죠? 요 부피는 아니고요. 요 한 변에 요 위에 있는 요 윗면의 넓이만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여기까지 왔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A 대 H여야 되는데 요 높이의 비율이 전체를 n등분한 것 중에 n-1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h에 곱하기 n-1이 될 테니까 여기도 당연히 n분의 a에 n-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요 값이. 그래서 그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넓이는 됐는데 이걸 부피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요 길이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부피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부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곱해줘야 되는 높이는 n분의 h가 됩니다. n분의 h. 그래서 이것이고 높이는 모두 n분의 h이므로 n-1개의 직육면체 부피합을 vn이라면 자 이게 n-1개가 된 이유는 전체가 n등분으로 쪼갰기 때문에 자 여기를 만약에 10등분으로 쪼개게 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림이 조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4등분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4등분을 하면 직육면체가 몇 개가 나오느냐면 3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4등분을 했을 때 직육면체는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n등분 했다면 직육면체는 n-1개가 나오겠죠. 그죠? n-1개의 직육면체 부피합을 vn이라 하면 이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죠. 그래서 1, 2 해서 여기가 n-1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n-1개고요. 거기다가 모두 높이 n분의 h를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피의 합이죠. 자, 여기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밑에다 써볼게요. n분의 a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n분의 h입니다. 그죠? 더하기 n분의 a의 n분의 2a죠? n분의 2a의 제곱의 높이 n분의 h가 되고 쭉 더해서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것은 n분의 n-1의 a가 되고요. 그거의 제곱의 n분의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에 걸리는 건 요 앞에 있는 요거예요. 그죠? 요 부분과 요 1, 2 해서 요 n-1까지만 시그마에 걸리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로 요거를 써본다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n분의 ka의 제곱에 n분의 h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 여기가 지금 n이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n이 있으니까 n세제곱이에요. 그래서 n세제곱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제곱이고, 여기 h가 있으니까 a제곱 h가 상수라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남는 시그마는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k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자, 시그마 k제곱 공식 복습해 볼까요?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하면 얼마예요? 요것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죠. 자, 요것이 시그마 k제곱 공식이고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n개의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위가 n이 뭐로 바뀌었어요? 요 n이 n-1로 바뀐 거죠. 그죠? 요게 n-1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n을 모두 다 n-1로 바꿔주면 돼요. 요걸 모두 다 n-1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여기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k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n세제곱에 a제곱 h가 있고요. 자, 여기가 바뀌니까 6분의 그죠? n이 n-1로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가 n-1이 되고요. 여기가 n 플러스 1인데 n이 n-1로 바뀌었기 때문에 n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n이 n-1로 바뀌었으니까 요게 2n-2가 되고요.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2n-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에 들어갈 부분은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이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리미트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붙인다면, 자, 분모는 n에 대한 3차식이죠? 여기 n3승 아직 있잖아요. 그죠? 3차식이고, 여기도, 3차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2n 세제곱이고, 밑에는 6n 세제곱이니까 3분의 1로 수렴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3분의 1의 a제곱 h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세제곱의 dx에 대한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그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의 n분의 b-a. 자, 요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자, 바꾸실 때 요 a 플러스 n분의 b-a를 통째로 x로 바꾸시면 fx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을 통째로 x로 놔버리면 이게 x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함수 x3승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한급수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꿀 때 이 자리가 언제나 b-a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a가 실제로는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 요거 위에서 아래 걸 빼준 값이 여기 들어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4하고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3이 돼야 됩니다. 이 값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이 값도 당연히 3이 돼야 되고요. 요 자리가 b-a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a가 1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도 1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요거 뺀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이 들어가야지 정상입니다. 요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죠? a부터 b까지 fx dx는 정적분의 정의니까 리미트 시그마예요. 그죠?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의 n분의 b-a.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1부터 2까지 e-x의 dx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대로 풀어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요. f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가 e-가 되고요. x 대신에 1 플러스 n분의 여기서 이거 뺀 거 2 빼기 1의 k. 왜 안 나와? 나왔다. k.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야 되고요. 뒤에 n분의 2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통째로 x가 돼야 돼요. 이게 통째로 x가 돼야 fx가 되기 때문에 요 x를 요렇게 바꿔주셔야 모양이 나온다는 거. 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게 x면 요게 e-x 꼴이 나오는 거죠.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으니까 이걸 풀라는 뜻이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정리하면 뭐가 되죠? 여기가 지금 2에서 1 빼라 그랬으니까 자, 안에가 중괄호로 그냥 쓸까요? 자, 2에서 1 빼라 그랬으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k.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뒤에 이제 n분의 1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거는 n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k가 되겠죠. 자, 요런 형태의 모양이네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는 것은 이제 이 시그마를 풀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그마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k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 문제 풀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만약에 여기가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n분의 1이 k번 더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n분의 1이 있고 이것이 k번 더해져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모양은 n분의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k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분의 1에 k가 없기 때문에 상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n분의 1이 상수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리미트가 있고요. 자, 요거 시그마를 풀어주게 되면 요게 n분의 1이 n개 있기 때문에 n분의 n이 되겠죠. 요거 n분의 n이 되고요. 1입니다. 마이너스 자, n제곱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나가고요. n제곱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요런 형태의 모양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정리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이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이 뭐죠? 우리 앞에서 했던 시그마 k 공식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러면 요 리미트에 의해서 뒤에 요 놈이 이제 극한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분모가 2n제곱이고요. 분자가 n제곱이기 때문에 요 앞은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1-2분의 1로 수렴하게 돼서, 전체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뜻이 되고요. 확인을 위해서 부정적분을 위해, 요 정적분을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도 한 번 더 풀어서 확인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앞에 거 일단 부정적분하면 2x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됩니다. 그쵸? 부정적분은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다가 2를 대입한 거에서 1을 대입한 걸 빼면 되니까 자,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자, 여기가 4죠? 여기가 4인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가 됩니다. 그죠? 4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빼기. 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2니까 이거 지워지고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시그마를 모두 풀어서 극한을 이용해서 답을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찬찬하게 복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12번부터 가겠습니다.